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안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뇌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사람 추미애 의원을 딱 찍었고 오늘 공식 선출됐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걱정되는 거는 조국 추미애 하면은 문재인 정권 그 종말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핵심 투탑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당이 좋지 못하게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했었는데 조국 추미애 두 사람 나타나서 굉장히 이렇게 하락세가 빨리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두 인물이 같이 나타나는 점에서 위험 사인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당부 말씀을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과거에는 여야가 대단히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 협상의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제 서로 다른 당에 있었는데 이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사인이 뭐냐면 20대 국회 전까지는 단독으로 헌정사상 이 여당이 법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7건이 생겨서 그때부터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1대 국회에 64건 있으면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런 단독 처리 법안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22대 국회 이번에 1년 지났는데요. 120건 단독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찍어서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국회의 기능이 그냥 마비되고 그냥 독주하겠다라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육선의 관록이 있으시다면 정청래 대표가 했던 이런 120건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이 브레이크를 걸지 그러지 않으면 이 120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손해는 국민이 보고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김인정 의원님이 또 격해지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품격 있게 한번 해보죠.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 대표님, 또 검찰개혁
이 문제 두고 뭐 당과 정부가 좀 이견이 노출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뭐 봉합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조직 개편법을 이제 9월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주요 내용은 아마 검찰 폐지하고 예. 공소청을 설치하고 아마 중수청까지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 즉 국민 피해라는 것은 한 80여 년 가까이 이루었던 사법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부실 수사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써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얼마큼 둬야 될지, 또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안부 또는 법무부 어디에 두는 게 더 좋을지, 그리고 이런 또 새로 만들어진 기관들이 또 다른 또 독단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등등을 예.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를 통해서 이 법무부 해당 부처인 법무부나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쟁점인 이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이건 추후에 정부가 추진하기로 미룬 상황이어서 여권의 갈등의 불씨는 좀 남아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네. 남길 거냐 말 거냐 이거다. 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아직 정리 안 된 거죠. 네,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건 추석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좀 필요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속도감에 끌려서 갈 문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까? 명확한 의견이라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과 정부 간에 네. 잘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호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됩니다. 예. 장애인 또 인권 변호를 많이 했던 김예원 변호사 얼마 전에 그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게 되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검사들 다 손발 묶어 놓으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법에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안 수사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미진했을 때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면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검찰이 미우니까 다 없애고 다 손발 묶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좌천시켜 버렸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법대로 수사했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건데 검찰 조직을 다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서민은 피해받고 범죄자는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